결혼 후에도 계속 맞벌이를 해온 40대 아내 강 씨.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랴, 집 대출금 갚으랴 빠듯한 형편이라 아내 역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건 오로지 명절 때뿐이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아내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대신 명절 연휴만 끝나면 이들 부부는 늘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이 평소 쌓였던 불만과 잔소리를 아내에게 하는 데다 남편 역시 집에서와 달리 시댁에만 가면 아내를 마치 남처럼 대하곤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넘어가기를 몇 년. 결국 이번 추석 연휴에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명절 음식을 한다고 분주하게 일하던 아내가 그만 허리를 삔 건데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병원 가보란 소리를 하지 않은 데다 모두가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그 길로 집으로 혼자 돌아오고 남편은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집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펄펄 화를 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추석 연휴는 이제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와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명절 후유증도 좀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후유증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들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네, 지극히 평범하고요. 그 참 명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한 20년 되는 40대 부부인데 고등학생, 중학생 이 자제들도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대기업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지만 그 뭐 집 대출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많이 드니까 아내도 역시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집안일이라든지 잘 나눠서 해왔고 뭐 불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집에 이제 남편은 자주 가기를 기대했었는데 워낙에 둘이 바쁘다 보니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못 하다가 명절에만 겨우 시댁에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문제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명절 끝나고 나면 매번 다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그동안에 계속 쌓였겠죠. 이 남편은 아마 이남 이녀의 장남인가 봐요. 장남인데 시동생 같은 경우는 이 아내 입장에서 시동생이죠. 이 사람은 미혼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시누이가 하나 또 있는데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시누이는 아마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 때문에 명절 때 이후에는 자주 집에 못 가는데 명절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명절에 가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부모하고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또 시부모님이 가면은 이 며느리가 모처럼 가면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전부 다 또 오도록 한답니다. 예. 그러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할 음식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 음식을 만들고 상차리를 하고 허리가 삘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아내를 좀 제일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시부모의 말과 행동이었다고 해요. 볼 때마다 이제 남편 잘 챙겨라 이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마디면 괜찮은데 잘 모셔라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이게 진짜 어느 시대 부모님일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이 며느리는 왜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지도 알겠어요.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식 같은 거 차리다가 집에서 하던 것처럼 당신 조금만 도와줘라고 하면 어디서 밖에서 일하는 저 힘든 사람을 일을 시키냐 그것도 너 혼자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친척들도 있지만 친구들까지 불렀으니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면 또 상 차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밥을 좀 먹으려 치면 찬밥 남은 거 먹어라. 그러니까 따뜻한 밥통에 있는 거 아니라 먹다가 남은 밥 손도 안 댄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거 남은 거 왜 놔두냐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잔소리 듣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게다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누이가 둘이 있는데 다 시집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누이들도 시댁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뒤늦게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쉬어야지 그러면 잠깐만. 조금 있으면 시누이들 오는데 기다렸다 걔네 밥 차려주고 가야지. 시누이들이 옵니다. 또 밥 차려주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인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진 겁니다. 아유,
찬밥 신세란 말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바로 이제 찬밥 신세인데 지난 설 명절에는 정말 서러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 때는 아마 이제 음식 만들려고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칼질하잖아요. 그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좀 가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병원을 가냐 이러는 바람에 그냥 집에서 대충 응급처치만 하고 그냥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아마 이게 아내의 가슴 속에는 큰 상처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참았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 예.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근데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일 계속 시켰다라는 시댁 식구가 좀 원망스러운데 이렇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뭐 명절이니까 내가 참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집, 이 부인 입장에서는 시댁에만 가면 아주 가부장적으로 변하는 남편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표하면 남편도 또 불만을 표했대요. 평소에 일한다는 이유로 이제 집안 살림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서운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만 가면서 뭐 이렇게 불만이냐라는 또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였겠죠. 그리고 이 명절쯤이 되면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좀 아주 좀 가시돋친 말들도 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상당히 뭐 서로 접점을 못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내는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마당에서 이제 전을 이렇게 들고 오다가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그 허리를 좀 약간 많이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나온 것처럼 허리를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손가락 뺐을 때랑 똑같아요. 시댁 식구들 그 뭐 그냥 괜찮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 손가락 다쳤을 때랑 시댁 식구들 또 남편까지 반응이 똑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씩씩대고 있는 상황인데 허리를 다쳤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하고 한바탕 하고 다음날 서울집으로 혼자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나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이혼하자라고 통보를 했는데 예. 여기서 남편이 미안해가 나와야 되는데 남편은 나도 그 당신 이혼 소감 반수할 거야. 나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부 사이가 완전히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아내가 저렇게 아프고 그러면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이혼하겠다 이렇게 남편이 들고 일어섰다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주인공이죠. 여성분의 궁금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절마다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요? 이제 남편도 시부모에게 일단은 상당히 이제 서운한 대우를 받았다라는데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을 써요. 부당한 대우. 뭐 두 사람이 지금 이혼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굳이 재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재판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거든요. 심히 부당한 대우. 명절에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게 심히 부당한 대우. 뭐 사회가 바뀌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것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특히 명절 스트레스가 정말 큰 어떤 이혼 사유로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 이상 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그게 아니고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혼 사유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명절 이후에 이혼이 늘고 있다면서요. 이혼 신청 건수가 네.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지나면 꼭 이런 아이템 다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실제로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인데 최근 5년간 통계청 통계 자료를 보면 설과 추석 연휴 이후에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11.5%가 증가했다는 통계치가 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배 이상 이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걸 보면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게 이런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표현한 것 중에 하나 보면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동안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지금까지 판단을 보면 굉장히 중대한 모욕, 그다음에 폭행, 또 학대 이 정도가 돼야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일단 보는데 사실 저는 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거는 마지막 6호에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부모가 또 시누이들이 이렇게
사실 이거 보면서 지금 다들 막 힘들었잖아요. 힘들죠. 이런 거.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을 한번 보면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고 남편이 너 이혼해, 아, 그래 반소해 반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라면 이 아내가 받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남편이. 이런 정도가 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까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까 말한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6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안 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혼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체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좀 백성 변호사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좀 그 상담하신 분의 내용을 보면 시부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부모에게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위자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심히 부당한 대우가 해당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지금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요. 판결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1990년도 판례 중에 94년도 판례입니다. 맏며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그런 좀 지금 봤을 때는 뭐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며느리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런 판결은 사실 없고요. 지금 어떤 기조대로라면 지금 백 변호사 설명한처럼 6호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해당한다고 하면 그게 맞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시부모나 아니면 뭐 시댁 가족들 뭐 가능성은 있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명절에 며느리 눈치를 더 보지 않습니까? 더 보죠. 이게 지금 이 집은 특별한 집이고요. 우리가 제사라든지 차례를 지낸다는 거 원래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조상의 은덕을 좀 기린다 하는 개념이 1번이죠. 예. 그 다음에 자손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조상들한테 기원하는 건데 그 자손들은 정말하면 산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나 차례의 목적인데 예. 산 사람 잡아가면서 무슨 제사 차례 지냅니까? 조상도 길이지만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